안녕하세요, 잭입니다. 5분 단어가 이제 30편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1편처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오늘은 이제 30회 특집으로 1편과 같은 포맷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모든 단어들은 progress에서 시작합니다. 진행, 진전, 발전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나올 단어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단어이고요. 또 그만큼 중요한 어원을 가진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인공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어원을 볼까요? 프로는 이제 앞으로라는 의미의 접두어이고요. 외우기도 쉽죠. 앞으로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물리적인 공간 내에서 앞에, 앞으로의 뜻이고요. 또 이제 시간적으로도 먼저, 앞서서의 또 있습니다. grass 부분은 걷다의 뜻입니다. 이처럼 gre가 들어있는 단어들은 to step, walk 이처럼 걷는 것과 관련이 있는 단어라는 그런 짐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우기도 쉽죠. 뭐 생긴 대로 걸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합하면 progress, 앞으로 걸었어 이렇게. progress 뭐 좀 더 정확한 발음은 progress이고요. 진행, 진전, 발전의 의미를 가진 명사입니다. 동사로도 스펠링은 같습니다. 전진하다, 발전하다의 뜻인데 강세가 좀 달라지죠. progress. 자, 명사일 때는 앞에 progress, 동사일 때는 뒤에 progress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project라는 단어 아시죠? 이제 흔히들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프로는 앞으로, eject는 to throw 해서 던지다의 뜻입니다. 어떤 일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적어서 앞에 내놓는 것을 project, 즉 기획, 계획이라고 연상하시면 되고요. 원래는 두드러진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사실 두드러지려면 앞으로 튀어나와야 하고 또 그렇게 앞으로 나오도록 움직이는 원인이 되는 것, 그렇게 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계획을 프로젝트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사일 경우에는 뒤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project. 물론 계획하다의 뜻도 있지만 앞으로 이제 던진다는 뜻으로 투사하다, 발사하다의 뜻이 됩니다. 말 그대로 던질 to를 써서 영상을 앞으로 투영하는 기기를 프로젝터라고 하죠. 영상을 앞으로 투사하다, 쏘다. 그래서 inject는 안으로 쏘는 것이기 때문에 주사를 놓다, 주입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reject는 reject는 받아서 다시 원래 방향으로 되받아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하다의 뜻이 됩니다. reject, 거절하다. aggress는 공격하다, 시비를 걸다의 뜻인데요. 접두어 ag는 그냥 동사 앞에 붙이는 그냥 to의 뜻인데 원래 ad입니다. add. 발음의 편의상 뒤에 나오는 철자에 따라서 동화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ad가 ag가 된 것이고요. 어쨌든 그렇다면 그냥 걸어가다의 뜻이 되죠. 근데 이제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내 쪽으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왠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공격하다, 시비를 걸다의 뜻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나한테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aggress. 그래서 시비를 걸다, 공격하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고요. 형용사형은 aggressive. 그래서 공격적인의 뜻입니다. aggressive marketing strategy.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 PT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AD는 참 많은 단어들 앞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제 의미상으로는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뒷 글자에 따라서 스펠링이 변하다 보니까 왠지 좀 어렵게 느껴질 뿐입니다. 하지만 워낙 많이 나오는 접두어이니까 자주 보다 보면 사실 감이 생깁니다. 이 add 접두어로 이루어진 단어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adopt. 자, ad가 to라고 했으니까 opt만 알면 되겠네요. 자, opt로 이루어진 단어를 생각해 보면 option, 그죠? 자동차 옵션. 자동차 옵션이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이제 기능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adopt는 자연스럽게 선택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아이를 선택할 때도 이제 adopt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우리말로 이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입양하다라는 말이 되죠. 명사형은 adoption, 입양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입양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어릴 때 한 번쯤 내가 혹시 입양된 아이는 아닐까 이렇게 상상하고 그러지 않나요? 원래 부잣집 아이인데 어릴 때 이렇게 병원에서 바뀌어가지고 막장 드라마 같은 이런 상상을 저도 한번 했던 것 같거든요. 엄마, 나 혹시 입양된 거 아니야?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서 너라면 너 같은 애 입양하겠니? Congress. 자, 보통 국회의원을 congressman이라고 하죠.
이 접두어 come은 이제 원래 come, 함께라는 뜻입니다. 발음의 편의상 또 come이 되었고요. 함께 grass, 걸어가서 모인다는 뜻입니다. 자, 모여서 뭐 딴 거 하는 게 아니고 회의한다는 뜻인데요. 명사로는 회의, 이거 거꾸로 하면 의회가 되죠. 그래서 회의, 의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congregate라는 단어도 함께 알아두시죠. come은 함께, 그리고 어근 부분 gregate는 이제 어원이 grass의 사촌벌인 gregare에, 이건 이제 모여서 때를 이루다의 뜻인데 전체적으로 모이다, 모으다의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come 함께, gregare에, gregare에 그럼 모두 모이겠죠. congregate 모두 깡그리 게이트 앞에 모인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좀 쉽게 외우실 것 같습니다. 하여간 come은 정말 중요한 대표적인 접두어 중에 하나죠. 그동안 자주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company라고 하면 함께 빵을 먹는 사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complex를 보면 come은 함께, plex는 감다, 꼬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닥이 함께 꼬여 있다는 말이니까 뭐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complex는 복잡한, 여러 개가 한꺼번에 이제 섞여 있어서 복합의 의미도 있고요. 또 여러 건물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작은 건물은 아니겠죠. 그래서 거대한 복합 건물, 복합 시설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꼬일 대로 꼬여 있는 그런 사람을 컴플렉스가 많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열등감을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digress. 자, 이야기가 주제에서 이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접두어 die는 apart, aside, 멀리, 또 떨어져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원래 원형은 this입니다. 이 어근 grass는 걷다. 그래서 어원상 해석은 멀리 떨어져서 걸어가다의 의미이고요. 이 단어의 속뜻은 어떤 이야기가 상황에 이렇게 발 맞춰 가지를 않고 멀리 떨어져서 엉뚱한 곳으로 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digress는 주제에서 이야기가 벗어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명사형은 digression, 여담, 탈선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die가 벗어나다라는 의미라고 했는데요. different라는 단어 잘 아시죠? 자, 이것도 이제 접두어가 this인데 뒤에 나오는 이제 첫 글자가 f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음 동화 때문에 diff가 되었습니다. 어근 부분 for는 이제 1편에도 나왔었는데요. 이제 carry, 즉 옮기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옮기는 배를 car ferry라고 하죠. 그래서 differ는 같은 곳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서로 다른 곳에 옮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다르다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형용사형은 이제 different, 서로 다른. 자, 다음은 regress입니다. 자, 그래서 re 역시 이제 대표적으로 중요한 접두어인데요. 너댓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back, 뒤로, again, 다시, anew, 새로, 그리고 against, 맞서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이제 대부분 그냥 강조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뒤로, 다시, 새로, 이 부분들은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알고 보면 뭐 그다지 뭐 복잡한 접두어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을 다시 하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했던 일을 뒤로 돌리는 것이고, 다시 한다는 것은 이제 반복하는 것이 되고요. 또 뭐 망친 일을 다시 한다라면 새롭게 다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의미는 이게 뭐 너무 많다, 뭐 복잡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단어마다 이제 뉘앙스에 맞춰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regress는 뒤로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보하다, 퇴행하다의 뜻입니다. respect, 존경하다의 뜻이죠. 자, 이 단어를 보시면 spect 부분이 보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respect는 이제 다시 본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원래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대상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는 보고 또 봐야 합니다. 그래서 respect는 보고 또 본다, 소중히 여긴다, 존중한다, 존경한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 걷다의 뜻을 가진 grass가 들어간 단어들을 좀 볼까요? transgress. 자, 여기서 trans는 across, 뭐 가로지르거나 이제 넘어서는, beyond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접두어입니다. 그래서 grass를 붙이면 transgress, 넘어가다의 의미인데, 되게 이제 어떤 한도를 넘어서거나 위반하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transgress라고 하면 선을 넘다, 위반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요. ingress. 자, grass 앞에 기본 접두어 in을 한번 붙여보죠. 자, in은 안으로, 즉 안으로 걸어가는 것. 그래서 입장, 진입의 의미를 가진 명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가는 것은 이제 되게 enter나 뭐 go into 뭐 이런 걸 쓰기 때문에 ingress는 이제 좀 딱딱한 느낌의 이제 문어체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명사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ngress 이 단어는 입장이라는 의미처럼 실제로도 enter의 뜻을 가진 라틴어 ingredi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ingredi에 전미어를 붙여서 ingredient라고 하면 재료, 성분의 뜻인데 입장과 재료, 성분 이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어떤 요리를 만들려면 재료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음식에는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ingredient는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료, 성분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아마 이런 영양 성분을 표시한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들어간 재료, 들어있는 성분, 바로 ingredient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ingredient는 어원상 in, 안으로, gradi, to step, go, 걷다, 가다의 뜻을 가진 gradi에서 이제 비롯되었는데요. 이 gradi라는 어근은 우리가 또 gradation이라는 단어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죠. gradation이라고 하면 이제 단계적인 차이, 눈금 뭐 이런 뜻인데요. 어떤 색상이 점점점 이제 단계적으로 변하는 것을 이제 표현할 때 흔히들 gradation이라고 이미 외래어로도 많이 쓰고 있는 단어죠. 그래서 어쨌든 gradation 단계적 차이. 원상 이제 gradi가 to step이라고 했는데요. 이 스텝이 이제 걷다의 뜻이다 보니 우리가 step 1, step 2 이렇게 단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수직적인 개념을 보면 이제 윗 단계로 올라가는 그런 것이 되고요. 그래서 스텝에는 계단의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듯이 단계가 높아지는 것, 그 수직적 단계를 이제 등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grade라는 단어가 등급, 품질, 성적, 학년의 의미를 이제 모두 가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어원 grade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계가 이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려가면 down. 그래서 이 down의 의미를 가진 접두어 d를 붙이면 degrade가 되죠. degrade. 그래서 이 말은 등급을 떨어뜨리다, 즉 강등시키다라는 뜻이고요. 비하하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non-biodegradable 이라는 좀 어렵게 보이는 단어를 한번 유추해 볼까요? bio는 생물, 생명과 관련된 그런 단어입니다. 보통 bio가 이제 붙은 단어는 우리말로 앞에 생을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biodegrade는 생물로 단계를 낮추는, 결국에는 이제 분해해서 없앤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생분해, able은 이제 가능하다라는 전미어죠. 그래서 합해보면 생분해가 가능한의 의미입니다. 접두어 non까지 이제 다 합해보면 생분해되지 않는 이런 의미가 되죠. 환경적으로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수능 시험이나 공무원 영어 시험 같은 데서 이제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non-biodegradable, 생분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썩지 않는의 의미입니다. 이처럼 단어가 길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길수록 여러 개가 이제 합성된 단어이기 때문에 가끔 유추하는 재미도 없잖아 있습니다. 재미삼아 이 단어도 한번 해볼까요? Pneumono ultramicroscopic silicovolcanoconiosis. 자, 무지 긴 단어인데요. 공식적으로 이제 가장 긴 영어 단어다 보니까 사실 의외로 좀 알려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학생들 앞에서 이제 잘난 척 하려고 이거 외우느라 이제 고생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럼 이렇게 긴 단어라도 이렇게 뜯어보면 pneumo는 이제 폐라는 뜻입니다. no는 뭐뭐의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ultra는 초의 뜻이죠. 초음파일 때 ultrasound라고 하잖아요. 그때 초. 마이크로는 미세한, 스코픽은 이제 보는 것이고, 실리콘은 규소입니다. 실리콘이라고 하죠. 볼케이노, 화산이고요. 그래서 코니는 아주 작은 그 먼지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요. 오시스는 병이나 증상을 이야기하는데, 다 이렇게 합해서 정리해보면, 화산지대에서 발견되는 초미세 그런 규소 먼지 때문에 폐에 발생하는 질병, 이런 뜻이 됩니다. 진폐증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사실 이런 단어를 외우는 짓은 정말 쓸데없는 일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재미삼아 만든 단어라는 말도 있어요. 사실 누가 사용할까요? 그죠? 안 그래도 숨쉬기 힘든 환자 앞에서 의사가 당신은 Pneumono ultramicroscopic silicovolcanoconious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분이 약 타러 병원 왔다가 하여간 그냥 어근의 조합을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재밌는 그런 단어일 뿐입니다. 실제 진폐증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pneumoconiosis,라고 확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pneumoconiosis. gradation. 이 글자에 U자만 살짝 넣으면 graduation, 익숙한 단어 graduation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어원입니다. 이제 최종 grade, 최종 단계에 다다르게 되면 졸업이란 걸 하게 되죠. 그래서 졸업이 graduation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